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상가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맥락에서 어떻게 중개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또 돈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물을 보라는 겁니다. 저희는 상가 중개를 합니다. 상가 중개는 상업용 부동산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상가인 겁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이라든가 상가주택이라든가 그래서 대부분 건물인데 이 건물의 목적이 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다양한 업종들이 입점해 있어서 저희 중개하는 데 있어서는 그 건물 내에 있는 점포 중개를 저희가 하는 거를 상가 임대 중개고, 또 그러다 보면 이 건물 전체를 저희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건물 매매입니다. 근데 그래서 상가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 예를 들어서 건물 5층짜리 건물이 있다 하면 그 5층짜리 건물에서 뭐 1층에 있는 점포를 내가 받거나 아니면은 2층에 있는 공실 점포를 내가 매물로 접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단순하게 그 점포만 매물 접수를 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시야를 전체적인 건물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 점포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이제 하지만 결국에 상가에서의 또 소득을 가장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건물 매매입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 파트와 건물 매매 파트를, 상가 건물 매매 파트를 같이 연관지어서 연계성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점포 중개에만, 업종에만 막 매달려서 일을 하는 거, 물론 처음에는 대부분 그렇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점포 하나를 받아왔을 때 건물과 동시에 같이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1층에 있는 점포를 매물로 받았을지라도 매물 정리할 때 건물 전체를 놓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언제 지어졌고 이 건물은 건물주가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파악해서 기록을 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건물을 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건물을 봤을 때 그 건물이 놓여져 있는 위치, 즉 입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어떤 입지에 있는가, 그 다음에 상권은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중개를 하면서 파악이 됐겠죠. 그래서 이 상권 내에 어떤 입지에 이 건물이 있는가. 그래서 입지에 따라서 건물의 가치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코너 건물을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겠죠. 그러면 이 코너 건물이 있는 그 입지에 따라서 업종이 또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눈에 잘 들어오고 가시성이 뛰어나고 접근성이 뛰어나니까 이동인구가 많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1층에는 주로 판매 업종들이 이렇게 입점에 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항상 건물을 봤으면 건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입지를 분석하고 또 상권도 조사하고, 세 번째로는 이 건물 전체로 봤을 때 업종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업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매물 하나 받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업종 파악. 그러니까 1층에는 어떤 업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5층은 또 어떻게 되어 있고 해서 업종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다 보면 매물을 접수받을 때 예를 들어 공실이 3층에 있다 그러면 이 공실은 언제부터 공실이었는지 또 전에는 무슨 업종이었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물 전체를 내가 당장 나에게 뭐 전속으로 주어져 있는 건물은 아닐지라도 내가 전체적인 건물을 관리한다는 생각에서 접근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 건물의 업종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제가 임장활동을 통해서 점포 매물을 이제 접수받겠죠. 그러면 접수를 받고 그 점포를 관리하면서 건물주의 현황까지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서 같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지어진 건물이고 또 언제 거래가 됐고 또 밸류맵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주변에 거래가 된 사례가 이 건물과 유사한 건물들이 또 얼마에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건물주를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고의 저희 중개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수막 같은 거 걸어져 있으면 그게 건물주 현수막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전화해서 건물주 연락처를 따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이 사라지고 나서 건물주 연락처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항상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 건물주 연락처를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제 건물주에게 저희가 DM 발송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회사를, 또 나를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 건물 매매가 아니더라도 건물 내에 공실이 혹시 비거나 공실이 있거나 아니면 또 임대차 만기가 돼서 나가거나 이런 정보들을 내가 먼저 알 수만 있으면 또 사전에 내가 준비해서 임차를 채워주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런 노력과 이런 관리를 통해서 건물 매매에 내가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핵심적인 제가 들으신 말씀은 건물에 답이 있다. 그래서 상가중개라는 것은 단순히 점포에 머물지 말고 전체 건물을 봐라. 그래서 건물 관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상가중개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